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동기 코드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함정, 어싱크 데드락을 다뤄보겠습니다. 점 리절트 한 줄, 점 웨이트 한 줄이 왜 앱을 통째로 얼려버리는지, 그리고 컴피규 어웨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태 머신 레벨까지 파고들어 볼 거예요. 예외 메시지도 없이 게임이 멈추는 이 현상을 끝나고 나면 자신있게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내고 토큰을 받아야 하는데 네트워크 API는 당연히 비동기죠. 그런데 호출하는 쪽 코드는 전부 동기 메서드라 바꾸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처럼 점 리절트로 결과만 꺼내 쓰기로 했다고 합시다. 컴파일도 되고 타입도 맞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로그도 없고 예외도 없고 그냥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어싱크 데드락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비동기라는 건 작업을 시켜놓고 결과를 바로 기다리지 않는 실행 방식입니다. 일단 제어권을 먼저 반환해뒀다가 나중에 작업이 끝나면 그 지점부터 이어서 실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task.delay 저는 1초 동안 스레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어권을 놓아주고 1초 뒤에 돌아와 나머지를 실행합니다. 이 구조가 바로 데드락의 출발점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식당에 웨이터 한 명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웨이터가 메인 스레드입니다. 혼자서 여러 테이블을 돌아야 하죠. 주방에 주문을 넣고 그 사이 다른 테이블을 도는 게 바로 비동기입니다. 음식이 다 되면 주방이 웨이터를 부르고 웨이터가 다시 와서 음식을 배달합니다. 이때 배달하는 동작이 continuation, 즉 await 다음에 이어지는 코드예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음식 나올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라고 웨이터를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이 아무리 웨이터를 불러도 올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음식을 기다리고 음식을 웨이터를 기다리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영원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점 리절트가 만드는 데드락의 본질입니다. 이 상황을 구조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메인 스레드, 오른쪽은 어웨이트 이후에 실행되어야 할 컨티뉴에이션입니다. 메인 스레드는 점 리절트로 막힌 채 끝나면 알려달라고 기다립니다. 태스크 점 딜레이가 완료되면 컨티뉴에이션은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메인 스레드는 점 리절트에 잡혀서 메시지 큐를 비우지 못합니다. 컨티뉴에이션은 큐에 도착했지만 처리해줄 스레드가 없으니 그대로 멈춰있고요. 아래 빨간 점선 영역처럼 양쪽이 서로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상태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이 데드락은 WPF든 윈폼즈든 유니티든 메인 스레드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즉 메인 스레드 전용 작업 큐가 설치된 환경이면 전부 똑같이 재현됩니다. 지금부터 볼 재현 코드는 WPF 기준이지만 유니티에서 그대로 동작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키워드 복습도 함께 하자면 어싱크는 이 메서드 안에 어웨이트가 있을 수 있다는 컴파일러 힌트이고 어웨이트는 태스크 같은 어웨이터블의 완료를 기다리되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고 제어권을 반환하는 표시입니다. 자, 데드락의 최소 재현 코드입니다. 버튼 클릭은 UI 스레드에서 실행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getMessage async.result로 동기 차단을 걸었죠. 그리고 getMessage async는 내부에서 11번째 줄에 await task.delay천을 만납니다. 이 await가 UI의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캡처합니다. 1초가 지나 task.delay가 끝나면 return hello는 캡처해둔 UI 컨텍스트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UI 스레드는 다섯 번째 줄의 점 리절트에 잡혀 있어서 포스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태스크가 완료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점 리절트는 영원히 반환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동기 차단이 걸린 스레드 위에서 그 스레드로 돌아와야 하는 컨티뉴에이션을 기다리면 무조건 데드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한 줄로 말하면 컨티뉴에이션을 어느 스레드, 어느 큐에 올려야 하는지를 추상화한 객체입니다. 포스트라는 비동기 전달 메서드와 샌드라는 동기 전달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런타임 환경마다 구현체가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async await 코드라도 WPF에서 도는지, 유니티에서 도는지, ASP.NET 코어에서 도는지에 따라 데드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별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WPF와 윈폼즈는 UI 메시지 큐에 포스트하고 클래식 ASP.NET은 요청 컨텍스트 자체를 잠깁니다. 반면 ASP.NET 코어는 아예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없어서 컨티뉴에이션이 스레드풀에서 바로 실행돼요. 이게 바로 ASP.NET 코어에서 클래식 데드락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씁니다.
await 이후 코드가 메인 스레드 큐에 쌓였다가 다음 프레임 업데이트 타이밍에 한꺼번에 처리되죠. 콘솔 앱이나 태스크 본문 안쪽도 기본적으로 컨텍스트가 없어서 스레드풀에서 실행됩니다. 데드락이 발생하려면 먼저 메인 스레드에 컨텍스트가 꽂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await를 실제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위쪽 파란 박스는 우리가 작성한 원본 C샵 코드고 컴파일러는 이걸 아래 오렌지 박스의 상태 머신 클래스로 변환합니다. 왼쪽을 보면 상태 번호를 담는 필드, 태스크 빌더, 그리고 태스크 어웨이터가 필드로 희배 할당됩니다. 특히 태스크 어웨이터가 컨텍스트를 캡처하는 지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의 move next가 실제 제어 흐름입니다. 최초 진입 시 상태가 -1에서 시작해 await.is completed를 검사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await unsafe on completed를 호출해 바로 이 지점에서 컨텍스트를 캡처한 뒤 메서드를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태스크가 완료되면 캡처해둔 컨텍스트로 포스트되어 move next가 재진입하고 마지막에 set result로 태스크를 완료시키는 구조입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이제 진짜 IL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서 컨텍스트가 캡처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move next 중 await 관련 구간만 발췌했어요. 비교를 위해 configure await가 없는 bad async와 configure await false를 건 good async 두 버전의 IL을 나란히 볼 겁니다. 이 두 메서드는 겉보기엔 거의 똑같죠. 둘 다 await task.delayback을 하고 던을 반환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good async가 10번째 줄에서 .configure await false를 붙였다는 것 뿐입니다. 이 한 줄이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상태의 머신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 차이가 IL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보죠. 자, 먼저 위쪽 bad async의 상태 머신 필드를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쪽 클래스 bad async d_0i async state 머신을 구현합니다. 다섯 번째 줄은 현재 상태 번호를 담는 필드, 여섯 번째 줄은 태스크 빌더, 그리고 일곱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태스크 어웨이터 타입의 필드가 들어가 있죠. 이 일반 태스크 어웨이터가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캡처하는 어웨이터예요. 클래스 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힙에 할당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실제 move next 흐름을 보겠습니다. 14번째 줄 get 어웨이터로 일반 어웨이터를 받고 15번째 줄에서 is completed로 즉시 완료됐는지 검사합니다. 보통 task.delay는 바로 완료되지 않으니 이 검사 결과가 false로 떨어져서 아래쪽 컨텍스트 캡처 경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18번째, 19번째 줄에 await unsafe on completed 호출이 데드락의 진짜 발원점입니다. 이 메서드 내부에서 synchronization context.current를 읽어서 awaiter의 continuation delegate를 등록해요. 그리고 23번째 줄에 리브 명령으로 메서드를 빠져나가 재진입을 기다리죠. 만약 호출자가 바로 그 스레드를 .result로 블록하고 있다면 task.delay가 끝난 뒤 continuation은 포스트 됐지만 실행될 수 없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대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아래쪽 good async 상태 머신으로 넘어가 보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6번째 줄에 good async 상태 머신 필드 선언부를 보세요. 29번째 줄의 필드 타입이 task awaiter가 아니라 configured task awaiter의 configured task awaiter입니다.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만 내부적으로 m_continuum captured context가 false로 박혀 있어서 synchronization context를 아예 읽지 않아요. 그래서 continuation이 캡처된 컨텍스트로 돌아가는 대신 스레드풀에서 바로 실행됩니다. good async의 move next 본체도 보죠. 34번째 줄에서 task.delay를 호출한 뒤 37번째 줄에서 configure await 불을 불러 awaiter 타입 자체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39번째 줄에서 그 새 awaiter에서 get awaiter를 다시 가져오죠. 즉 configure await false는 단순한 플래그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awaiter 타입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기능이라는 점이 IL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 타입 교체 하나로 데드락의 원인이 뿌리째 제거됩니다. IL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어싱크 메서드 하나마다 iAsync state 머신을 구현하는 클래스가 하나씩 생성되고 클래스니까 힙에 할당됩니다. 어웨이트가 전부 동기 완료되면 스트럭트로 최적화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힙 객체죠. 유니티 FS에서 어싱크를 남발하면 이 상태 머신이 프레임마다 쌓여서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데드락의 진짜 발원점은 await unsafe on completed라는 한 줄입니다. 이 메서드 안에서 synchronization context.current를 읽어 continuation에 붙이죠. 호출자가 그 스레드를 블록하고 있으면 포스트된 continuation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셋째, configure await false는 옵션 플래그가 아니라 awaiter 타입 자체를 task awaiter에서
configured task await로 바꿔치기 하는 컴파일러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순위는 명확합니다. 1순위는 async all the way, 즉 호출 스택 전체를 어싱크로 만들어서 동기 차단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에요. 2순위는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모든 await에 configure await false를 붙이는 것. 호출자가 실수해도 최소한 라이브러리 쪽에서는 데드락을 만들지 않게 방어하는 거죠. 3순위는 task.run으로 감싸는 건데 이건 외부 동기 API를 랩핑할 때처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세요. 그리고 맨 아래 .result, .wait, getAwaiter, getResult 이 세 가지는 엔트리 포인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실전 비포 패턴입니다. 기존 동기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네 번째 줄에 로그인 메서드를 동기로 두고 여덟 번째 줄에서 http api .post async.result로 결과를 꺼내오는 코드예요. 타입도 맞고 컴파일도 되니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데드락 공장입니다. 위쪽 로그인 메서드를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보죠. 18번째 줄에서 로그인을 호출하면 메인 스레드가 내부 .result에서 블록됩니다. http api .post async 내부의 await가 유니티 메인 스레드 컨텍스트를 캡처해둔 상태인데 메인 스레드는 이미 잡혀 있어서 컨티뉴에이션을 받아줄 수 없죠. 결과적으로 데드락이 발생하고 19번째 줄의 debug.log는 절대 찍히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대로 먹통이 됩니다. 이걸 올바른 애프터 패턴으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로그인을 로그인 어싱크로 바꾸고 반환 타입을 task of string으로 만들었어요. 내부 여섯 번째 줄은 .result 대신 await를 씁니다. 이렇게 서비스 레이어를 어싱크로 뒤집는 게 모든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호출부도 같이 바꿔야 해요. 버튼 핸들러를 async void로 만들고 UI 이벤트 핸들러는 async void가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예외죠. 16번째 줄에서 await로 결과를 받습니다. 이제 메인 스레드가 블록되는 지점이 아예 없어요. await를 만날 때마다 메인 스레드는 즉시 반환되어 유니티 루프를 계속 돌리고 포스트 어싱크가 완료되면 컨티뉴에이션이 메인 스레드 큐에 포스트되어 다음 업데이트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17번째 줄의 debug.log도 정상적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찍히고 UI 갱신도 안전합니다. 데드락이 생길 구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다음으로 라이브러리 코드 이야기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호출자가 어떤 환경에서 부를지 알 수 없어요. UI 앱에서 부를 수도, 콘솔에서 부를 수도, ASP.NET 코어에서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를 캡처하면 UI 앱이 실수로 .result를 섞었을 때 데드락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라이브러리 내부 코드는 UI 객체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굳이 원래 컨텍스트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기본 규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await에 configure await false를 붙인다. 위쪽은 잘못된 라이브러리 코드의 이해입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줄에 3번의 await가 전부 UI 컨텍스트를 캡처하고 있어요. 라이브러리 내부인데도 말이죠. 상위에서 누군가 .result를 섞었으면 그대로 데드락이 터집니다. 라이브러리 레벨에서는 UI 객체를 건드릴 일이 없는데도 매번 컨텍스트를 타고 돌아가니 손해만 보는 코드예요. 아래쪽이 올바른 버전입니다. 17, 18열 9번째 줄처럼 라이브러리 내부의 모든 await에 .configure await false를 붙여두면 상위 애플리케이션이 실수로 .result를 호출해도 라이브러리 내부의 컨티뉴에이션은 스레드풀에서 실행됩니다. 메인 스레드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데드락이 풀리죠. 성능 면에서도 UI 큐를 거치지 않으니 컨텍스트 전환 비용까지 줄어드는 이득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코드라면 무조건 이 스타일을 기본으로 잡아두세요. 유니티에서는 이게 또 조금 복잡해집니다. 유니티는 유니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를 메인 스레드에 설치해두는데 포스트된 컨티뉴에이션은 메인 스레드 큐에 쌓였다가 다음 프레임 업데이트 시점에 한꺼번에 플러시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어싱크를 쓸 땐 두 가지를 특히 조심해야 해요. 첫 번째는 유니티 엔진 API가 메인 스레드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주의해야 하는지 코드로 보죠. 위쪽은 네 번째 줄에서 configure await false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컨티뉴에이션이 스레드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줄에서 transform.position을 건드리는 순간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 터집니다. 메인 스레드에서만 호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반대로 아홉 번째 줄 아래처럼 모노 비헤이비어 레벨에서는 configure await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12번째 줄처럼 일반 await만 쓰면 유니티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캡처되어 메인 스레드로 복귀하니까 트랜스폼 접근이 정상 동작하죠. 즉, 라이브러리 코드는 configure await false,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 코드는 기본 await라는 규칙을 기억해 두세요. 유니티에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GC 부담입니다. 앞서 봤듯이 어싱크 태스크의 상태 머신은 힙에 할당되는 클래스예요.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 맵 프레임마다 어싱크 태스크를 만들면 그만큼 힙 할당이 누적됩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유니티가 쓰는 벨GC입니다. 세대 구분 없이 전체 힙을 한 번에 훑는 마크 수입 방식이라 할당량이 늘수록 수집할 때 프레임 드랍이 커져요.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유니티 6에 풀링된 어웨이터블 타입을 쓰거나 외부 라이브러리 유닛 태스크의 밸류 태스크 기반제로 할당 구조를 쓰는 겁니다. 유니티에서 진짜 자주 보는 안티 패턴 하나만 짚고 가죠. 네 번째 줄처럼 어웨이크에서 점 리절트로 설정을 로드하는 코드입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로딩 화면에서 그대로 먹통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일곱 번째 줄 아래처럼 유니티 2017부터는 어싱크 보이드 어웨이크가 가능하니 열 번째 줄처럼 그냥 어웨이트로 받으면 됩니다. 간단한 변경 하나로 앱이 얼지 않아요. ASP.NET 코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ASP.NET 코어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클래식 어싱크 데드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 리절트를 써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마다 점 리절트로 스레드풀 스레드를 블록하면 동시 요청 수가 스레드풀 스레드 수를 넘어서는 순간 스레드풀 고갈이라는 새로운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새로 들어온 요청의 컨티뉴에이션이 처리할 스레드를 찾지 못해서 레이턴시가 폭증하고 심한 경우에는 앱 전체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더 골치 아픈 건 이 고갈이 점진적이라 로컬 개발 중에는 전혀 안 보이다가 부하 테스트나 프로덕션에서야 터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함정 섹션입니다. 데드락을 피한답시고 잘못된 오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첫 번째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점 리절트는 예외를 어그리게이트 익셉션으로 감싸니까 데서웨이터 점 겟 리절트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동기 차단이라는 본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데드락도 동일하게 발생해요. 차이는 단지 예외를 한 번 더 감싸느냐 아니냐 뿐입니다. 코드로 나란히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 겟어웨이터 점 겟 리절트, 다섯 번째 줄에 점 리절트, 둘 다 똑같이 메인 스레드를 블록하고 데드락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그냥 어웨이트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한 가지만 예외가 있다면 이미 완료된 태스크에서 값을 꺼낼 때나 콘솔 앱의 메인 엔트리 포인트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겟어웨이터 점 겟 리절트가 허용됩니다. UI나 유니티에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함정은 task.run으로 감싸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task.run 안에서 비동기 호출을 하고 바깥에서 점 리절트로 결과를 꺼내는 코드를 정말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데드락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task.run은 스레드풀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그 스레드에는 유니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나 UI 컨텍스트가 없어서 안쪽 어웨이트가 컨텍스트를 캡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드락은 풀리죠. 문제는 숨은 비용입니다. 첫째, 스레드풀, 스레드 하나를 통째로 블록해서 스레드풀 고갈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호출 스레드인 메인 스레드도 점 리절트로 여전히 블록되어 UI와 게임이 멈추죠. 거기에 취소 토큰 전파가 깨지고 예외 스택도 꼬입니다. 결국 데드락은 피했지만 동결은 그대로이고 확장선까지 잃는 최악의 우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싱크 보이드입니다.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안에서 발생한 예외는 태스크에 담기지 않아요. 대신 그 시점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던져지고 UI 앱에서는 그대로 앱 크래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UI 이벤트 핸들러처럼 시그니처상 보이드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싱크 보이드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일반 메서드를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호출자가 반환된 태스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료 시점도 예외 발생도 알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예외가 터지면 트라이 캐치로도 잡을 수 없고 그대로 앱 크래시로 이어지죠. 여덟 번째 줄 아래처럼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라면 반드시 어싱크 태스크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출자가 어웨이트로 예외를 잡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함정은 생성자에서 비동기 초기화를 하려는 패턴입니다. 생성자는 언어 차원에서 동기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처럼 점 리절트로 억지로 비동기 호출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데드락입니다. 올바른 해결은 일곱 번째 줄 아래의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에요. 열 번째 줄에서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숨기고 12번째 줄의 정적 크리에이트 어싱크 메서드에서 어웨이트로 비동기 초기화를 먼저 수행한 다음 15번째 줄에서 그 결과를 생성자에 넘겨 객체를 만듭니다. 이러면 동기 차단 없이 깔끔하게 비동기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싱크 보이드로 바꾼다고 해서 상태 머신이 생성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IL을 보면 어싱크 보이드든 어싱크 태스크든 똑같이 상태의 머신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어웨이트 언세이프 온, 컴플리티드 호출과 컨텍스트 캡처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차이는 단지 반환 타입이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즉,
어싱크 보이드로 쓴다고 태스크 없이 가벼워진다는 인식은 착각이에요. 힙 할당은 그대로입니다. C샵 버전별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샵 5.0 2012년 버전에서 어싱크 어웨이트 자체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 어싱크 스테이트 머신, 태스크 어웨이터 같은 런타임 인프라가 이때 확립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캡처가 기본 동작이 되면서 동시에 점 리절트와 점 웨이트 데드락도 공식 함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C4 7.0에서는 밸류 태스크가 추가됐습니다. 매 어웨이트마다 힙의 태스크를 할당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죠. 데드락 메커니즘 자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상태 머신도 컨텍스트 캡처도 그대로예요. 다만 유니티처럼 할당에 민감한 환경에서 밸류 태스크를 쓰면 상태 머신 외에 태스크 객체 할당은 줄어든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2016년 ASP.NET 코어에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클래식 ASP.NET에서 악명 높던 점 리절트 데드락이 구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스레드풀 고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숨은 데드락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점 리절트가 안전해진 건 아니에요. C4 8.0에서는 비동기 스트림인 어싱크 이뉴머러블과 비동기 디스포즈인 어웨이트 유징이 추가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상태 머신과 컨텍스트 캡처 구조를 그대로 쓰고 데드락 위험 요인도 동일합니다. 문법만 편해졌을 뿐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니티 쪽을 보면 유니티 2017부터 유니티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가 도입되어 어웨이트 이후 코드가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유니티 6은 여기에 더해 어웨이터블 타입을 제공해 상태 머신을 풀링하여 할당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발전에도 데드락 회피 원칙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점 리절트는 유니티 6에서도 여전히 메인 스레드를 얼립니다. 버전별 변화를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4 5.0에서 데드락 메커니즘이 확립됐고 C4 7.0의 밸류 태스크는 할당만 줄여주되 데드락은 그대로입니다. ASP.NET 코어는 클래식 데드락을 없앴지만 스레드풀 고갈이라는 새 위험을 남겼죠. 유니티 2017 플러스는 메인 스레드 복귀를 자동화했지만 점 리절트 위험은 동일하고 유니티 6과 유니테스크는 할당을 줄이지만 데드락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지난 10년 동안 언어와 런타임은 계속 발전했지만 점 리절트 한 줄의 위험성만큼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어싱크 데드락의 본질은 메인 스레드를 블록한 상태에서 그 스레드로 돌아와야 하는 컨티뉴에이션을 기다릴 때 발생한다는 것. 둘째, IL 레벨에서 데드락의 발언점은 await unsafe on completed가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 점 커런트를 캡처하는 바로 그 순간. 셋째, configure await force의 실체는 await 타입을 task await에서 configured task await로 교체해 컨텍스트 캡처를 생략하는 컴파일러 기능. 넷째, 1순위 해결은 async all the way 호출 스택 전체를 어싱크로 만드는 것. 다섯째, 이 순위는 라이브러리 코드의 모든 어웨이트의 configure await force. 여섯째, 점 리절트와 점 웨이트, getAwaiter 점 getResult, 그리고 태스크 점 run 우회. 이넷은 데드락 혹은 스레드풀 고갈을 유발하는 금지 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비동기 코드 위에서 동기 차단은 절대 섞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어싱크 데드락은 구조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